부터 그 산림재해부터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화재부터 보시면 이 산불은 해마다 저희 발생하죠. 그래서 이 산불 발생 시기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것은 요 별표를 쳐주십시오.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 봄철이죠. 봄철. 예, 요거다 별표를 쳐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입산자 실화입니다. 입산자 실화. 봄철하고 입산자 실화, 요 부분에 별표를 좀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거의 등산 인구가 많다 보니까 거의 뭐 담배 피고 하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화기 물품을 가다가 입산자 실화가 이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논밭두렁 소각. 이제 가을에 다 하고 이제 봄철에 논밭두렁 소각을 했을 때 이제 이게 그 산으로 옮겨 붙어가지고 산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입산자 실화하고, 그 다음에 봄철은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산불의 종류도 좀 여러분들이 밑줄을 좀 그어주십시오. 첫 번째로 수간화, 지표화, 지중화, 네 가지 밑줄을 그어주시고, 각 특징만 아시면 돼요. 이 수관화 같은 경우는 수관이 불에 타는 거, 수관. 그럼 수관은 어디예요? 나무의 제일 윗부분이죠. 가지 부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냐면, 이 산불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주며 한 번 발생하면 진화가 어렵다. 이 부분에 위치를 그어주십시오. 제일 먼저 발생하는 게 지표화부터 생깁니다. 여기 보시죠. 지표화. 땅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 붙겠습니까? 나무 수간화로 불이 붙겠죠. 수간화는 나무 이제 줄기 타는 거고, 그 다음에 발생되는 게 요 수관화로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관화가 피해도 크고 진화가 어려운 게 수관화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수간화 같은 경우, 지표화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뭐 개념만 아시면 되겠고, 이 지중화는 땅 속에서 불이 나는 겁니다. 땅 속에서. 그래서 보시면 한랭한 고산지대나 낙엽이 분해되지 못하고 깊이 쌓여있는 고위도 지방에서 지하의 이탄질 또는 연소하기 쉬운 유기퇴적물들이 연소하는 불로 한번 붙으면 오랫동안 연소한다. 뭐 우리나라 뭐 땅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데, 뭐 제가 TV 보니까 러시아 땅은 땅에서 이렇게 계속 불이 잔잔하게 있어가지고 농사도 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황폐된 땅인데 이탄질, 요런 물질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땅 속에서 불이 나기 쉬운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 발생 요소에서 수목의 내화력, 요거는 좀 별표를 좀 쳐주시겠습니까? 이 산불의 약한 수정하고 강한 수정이 좀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둘 중에 하나만 외우시면 되는데, 어떤 게 외우시는 게 편하겠어요? 약한 수정이 얼마 없기 때문에 약한 수정을 외우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연구를 좀 해봤는데, 자, 아카시나무에서 아까 밑줄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무슨 말, 아까 친구들하고 능수버들에서 능수 밑줄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 벽도 밑줄을 쳐주시고, 참죽하고 조 밑줄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 녹구 밑줄을 쳐주시고, 삼편 소회 앞글자만 밑줄을 쳐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말을 만들어 봤냐면,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돌아가서 아까 이제 친구들이죠. 친구들하고 눈구렁이 같이 벽을 넘었습니다. 벽을 넘어가지고 뭐 하냐? 참죽 조리대, 이제 참죽나무나 조리대는 대나무 그런 거잖아요. 그걸 끊어가지고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간직대기 같은 거 이렇게 끄으면서 놀잖아요. 그런 놀이도 하고, 녹구슬치기, 이렇게 구슬치기도 합니다. 녹구슬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삼패, 혹시 삼패라고 아신가 모르겠는데, 우리 동그란 딱지 있죠? 저희 시골에서는 그걸 삼패라고 했는데, 삼패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나무 뭐 해손 가지고 이렇게 자치기도 한다. 그런 식으로 좀 연결해서 말을
이미지를 연결해서 외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외우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예요? 아까 친구들하고 눈구렁이 같이 벽 타고 참중나무 조리대 가지고 이렇게 쭉 간직대기로 이렇게 놀기도 하고 녹굿을 치기도 하고 산패놀이도 하고 소나무 해손 가지고 우리가 잣나무 자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깎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연결해서 외우십시오. 이게 뭐냐? 약한 수정. 웬만하면 요것만 외우면 한 90% 이상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산불의 약한 수정 꼭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면 시험에 그래도 잘 나오는 게 뭐냐? 이 은행나무 있죠? 은행나무하고 요 은행나무 밑줄 쳐주시고 동백나무 밑줄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 골참, 상수리, 고로쇠나무 밑줄을 쳐주십시오. 이런 것은 좀 시험에 잘 나와요. 강한 수정으로. 그래서 약한 수정은 잘 외워주시고 강한 수정은 뭐 은행나무, 동백, 굴참, 상수리, 고로쇠나무는 따로 이렇게 외워두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굴참이나 상수리, 고로쇠나무 같은 게 뭐예요? 내화수정이죠. 내화수정.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가지고 산불 발생 요소. 먼저 수령.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소. 전부 불타기가 쉽습니다. 연소하기 쉬운 잡초가 많고 수고가 낮아 산불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전부 불에 타고, 그러나 이제 노령님 같은 경우는 지표와 정도로는 굵은 나무는 피해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수간이 높이 달려있어 수간화가 되기 어렵다. 아무래도 노령님은 껍질도 두껍고 아무래도 수간도 높게 있기 때문에 이 지표화에서 수간까지 잘 되지도 않고 또 수간화에서 불이 타서 위에 수간까지 번지기가 좀 힘들다. 그러나 어리고 작은 숲일수록 피해 위해도가 크고 큰 나무가 될수록 위해도가 적다. 이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종. 이 외림은 대부분 화렵수이므로 침엽수보다 연소한 일이 없고 맹활력이 강함으로 피해가 적다. 요 화렵수는 피해가 적다. 밑줄을 쳐주시죠. 화렵수. 상대적으로 화렵수는 피해가 적고 침엽수는 이 산불의 피해가 크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B번에 보면 단수님은 피해가 더 산불 위험성이 높다. 밑줄을 쳐주시죠. 단수님은 피해 위험성이 높고 혼효림과 일령님이, 단수님과 동령님이 피해 위험성이 높고 혼효림과 위험성이 더 적다는 것. 그리고 뭐 택벌림에서는 산림의 울패가 파괴되면 잡초의 침입과 건조로 인해 화재가 일어날 위험이 많으므로 특히 택벌 후 3, 4년이 가장 위험하고, 중림, 그 상목에 연소하기 쉬운 적송이나 삼나무일 경우 수간을 일으켜 중림 전체의 피해가 크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 강우량, 그 다음에 기온도 뭐 밤에는 아무래도 온도가 떨어지니까 산불이 점점 약화되겠죠. 바람은 산불 인자 중에 산불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산불 진화와 뒷불의 정리에 모두 방해가 된대요. 바람에다가만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아무래도 이 바람에 의해서 산불이 굉장히 멀리 동안 이렇게 쉽게 번지기도 하고 그 불똥이 또 멀리 날아가 가지고 또 다른 이제 불길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상대 습도별 산불 발생 위험도, 이거는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0% 이상은 거의 발생되지 않고 5, 60은 발생할 연소 진행이 더디고 4, 50은 산불 발생이 쉽고 연소 진행이 빠르고 40% 이하는 진화가 뭐 곤란하다. 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지왕, 경사도에다가 좀 밑줄을 쳐주십시오. 경사도에는 어떻게 되냐, 경사가 급해짐에 따라 산불의 진행 속도는 복사열 및 대류의 영향을 받아 더욱 많이 받아 평지의 산불보다 신속히 진행된다. 그러니까 경사가 급하면 더 산불이 어떻게 되겠어요? 급하니까 불길이 나무에 빨리빨리 이렇게 붙겠죠. 그래서 경사가 급할수록 신속히 진행된다. 경사도에 따라서는. 방위도 마찬가지로 남향과 남서향에다 밑줄을 쳐주십시오. 남향은 햇빛을 더 많이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산불이
더 발생이 잘 되고 북향 쪽은 더 적다는 것. 산불 위험 지수 산술표, 이것도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종, 아까 설명드렸죠. 이 침엽수는 화렵수보다 피해가 더 크다고 밑줄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음수는 어떻게 됐어요? 울패된 인분을 형성하여 임제에 습기가 많고 잎도 비교적 잘 안 타는 편이므로 위험도가 낮다. 음수 밑줄을 쳐주시고 위험도가 낮다. 그 다음에 화렵수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상록수가 낙엽수보다 불에 강하다. 이 상록수 같은 경우는 잎이 1년 동안 떨어지지 않는 그 잎을 가진 게 상록수죠. 그래서 상록수 같은 경우 항상 잎에 그 촉촉한 물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강합니다. 낙엽수 중에는 굴참, 상수리, 나무, 참나무 같은 코르크층이 두꺼운 수필을 가진 것이 불에 강하다. 요 굴참, 상수리, 고로쇠나무 하나 더 적어주십시오. 여기 좀 내화수종대로 해가지고 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내화수종. 내화수종이라는 것은 이제 불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불에 강한 수종을 심는 건데, 대표적인 게 상수리, 굴참, 고로쇠, 동백나무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뒷불의 처리. 모든 가지 및 그루터기와 고사목은 쓰러뜨리고 방아선 부근에 불탄뿌리가 없도록 확인하고 방아선 부근을 소화하여 불씨가 묻혀있는 곳을 확인한다. 요 방아선이 뭐냐면요,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 그 불을 끄는 방법이 물을 통해서 끌 수 있고 탈 물질이 없으면 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아선이라는 것은 산불이 가면서 그 나무를 중간에 싹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산불이 가다가 탈 게 없으니까 꺼지는 거거든요. 이제 뒤에 좀 자세히 나오겠지만 그게 방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다람쥐굴, 썩은 통나무, 그루터기, 높이 솟은 가지 등은 면밀히 점검하고 바람에 날린 불씨가 완전히 소화되었는지를 재확인하고 방아선 부근에 타지 않고 남겨진 부스러기를 확인하고 산불은 진화한 후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조를 편성하여 불씨가 완전히 소멸될 시까지 뒷불 감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산불 경보. 산불 경보에는 크게 4가지에다가 먼저 밑줄을 그으십시오.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워두시면 되냐면 숫자만 좀 외워주시면 되는데, 그냥 관심은 말 그대로 산불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산불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불 예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의 경보 발령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이 주의에다가는 뭐냐면 51에다가만 밑줄을 쳐주십시오. 산불 위험 지수가 51 이상 인 지역이 70% 이상. 그 다음에 경계는 뭐였어요? 경계는 산불 위험 지수가 66에다가 밑줄을 쳐주시고 66. 심각은 산불 위험 지수가 86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 그래서 주의는 51, 경계는 66, 심각은 86. 이 숫자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 감시 시설로 첫 번째 방화선에 설치가 있죠. 방화선. 방화선이 뭔가 한번 읽어볼까요? 화재 위험이 있는 지역에 화재 진전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산림구획선, 경계선, 도로, 등선, 암석지, 하천 등을 이용한다. 보통 10에서 20m 폭, 요 부분에 밑줄을 쳐주십시오. 10에서 20m 폭으로 잎목과 잡초, 관목을 제거하여 만들며 방화선에 의하여 구획되는 산림 면적은 적어도 5헥타르 이상이 되도록 한다. 5헥타르도 밑줄을 쳐주십시오. 방화선은 폭은 10에서 20m고 면적은 5헥타르 이상. 그 다음에 화수림대 조성. 이게 내화수림대 조성인가 되는데 내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내화수림대 조성. 그러니까 이 산불에 강한 수종들을 심어서 이제 하는 건데, 수종 여기 있죠.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고로쇠나무, 요 밑줄을 쳐주십시오. 상수리, 굴참, 고로쇠나무, 요 나무를 심어서 내화수림대를 조성한다. 그 다음에 폭도 25에서 30m 폭, 또 밑줄을 쳐주십시오.
25에서 30m 폭으로 내화수림대. 그 다음에 방화선 설치 방법. 산불 확산 및 진화를 위하여 띠 모양으로 숲을 제거하는 작업이고, 방화선과 불길 사이에 있는 연료를 제거하여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안전지를 만드는 작업. 자연적인 계곡이나 안반 또는 임도 시설물과 연접하여 일정 폭이나 간격으로 연소물을 제거하는 방법. 방화선 배치 기준. 먼저 방화선을 고정하고 천연 또는 기존의 장애물을 이용하고, 가벼운 연료가 있는 곳에 설치하되 무거운 연료가 있는 곳은 우회하고, 방화선은 가능한 직선이 되도록 하고, 언덕 아래 또는 산봉우리 뒤편에 설치한다. 그냥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방화선의 폭. 여기서는 아까 우세 불길 높이의 약 1.5배 이 부분에다가만 밑줄을 쳐주십시오. 불의 형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는 연료 높이의 2배가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방화선의 폭을 결정할 때는 연료 물질, 경사, 날씨, 불의 부위, 연료의 크기, 냉각 가능성에 따라 다르게 설정한다.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산불 보고 종합 체계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먼저 산불이 발생되면 어떻게 보고하는가, 요게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겠네요. 발생되면 먼저 어떻게 해요? 유무선으로 즉시 보고. 요 부분에 위치를 쳐주십시오. 유무선 즉시 보고. 그 다음에 진화도 마찬가지로 유무선 즉시 보고. 완전 진화가 됐을 때는 팩스 보고. 밑줄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 산불 피해가 정정 보고, 정밀한 조사 후 피해 보고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공문으로 보고. 그래서 발생이나 진화는 유무선 즉시 보고, 완전 진화는 팩스, 그 다음에 사후관리는 공문, 요 부분에다가만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피해 산정액. 피해 산정액은 먼저 조림 면적분의 피해 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피해 전 현존 본수분의 피해 본수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 화재에 의한 피해로서 먼저 성숙 인분에 의한 피해. 나무가 다 성숙됐을 때 피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나무 이제 곧 벌채에서 팔아야 되는데 수십 년 동안 투자와 노력에 대한 수익이 없어지므로 산주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며 임업 경영 계획에 대폭 수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의 피해를 받으면 피해 인분의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약해져 다른 인분에 2차적인 피해를 줄 수가 있고, 유령림해나 장령림에 의한 피해는, 유령림은 피해를 받게 되면 갱신치수가 전멸하게 되어 재조림을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유령림이 피해를 받으면 인공조림이나 천연갱신을 하여 갱신지면을 정리하고, 장령림이 피해를 받으면 그간 투입된 투자와 노력에 대한 수익이 없어져 막대한 손실을 끼치며 임업 경영계획의 대수정을 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토양에 의한 피해. 아무래도 산불이 나게 되면 임지가 노출되게 되겠죠. 그래서 낙엽층이 소실되고 이 부식층까지 타게 되므로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이 악화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식질이 소실됨으로 인해서 지표 보호물을 잃게 되어 지표 류화수가 늘고 투수성이 감소되어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이 악화되는 동시에 지하의 저수 능력이 감퇴되어 호우시에는 일시적인 지포 류화수의 증가로 말미암아 홍수의 원인이 된다. 아무래도 이제 산불이 나게 되면 나무가 다 타기 때문에, 기존에 나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을 굉장히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근데 비가 오면 이제 물을 저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가지고 다 흘러보내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홍수, 산사태 원인이 발생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산불의 피해를 입은 토양은 피해를 받지 않는 토양의 지표 류화수 하수량이 3에서 16배 정도 증대된다. 그 다음에 산불에 타고 남은 재는 질소분이 이미 따라가 버리고 인산, 석회, 칼리 등 강물질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나 빗물에 의하여 유실되므로 자주 산불 피해를 받을 때는 토양이 곧 척박해지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의 생산 능력도 감퇴되겠죠. 용재 가치가 높은 수종은 산불의 약함으로 산불이 일어나면 이러한 가치 있는 나무가 먼저 타고 죽고 가치가 낮은 수종들로 남아있게 되므로 인분의 질이 퇴화하게 되고, 또 산불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 교목 대신에 산불에 강하고 경제적 가치가 훨씬 적은 관목이 좀 더 무성해집니다. 산림의 다목적 기능이 감퇴. 산불은 목재 생산 피해 외 다목적인 기능인 수원 함양이나 국토 보전, 풍치 보전, 휴양처 제공, 공해 방지, 야생 동식물 번성 등의 기능을 감퇴 소멸시킨다. 그래서 그냥 쭉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산림화재의 효용. 이 효용이라는 것은 이 산불이 났을 때 그래도 이로운 점이 뭐가 있냐, 지금 그런 내용인데, 조림지를 준비할 수가 있겠죠. 원래 개벌 작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불 탔으니까 이 임지의 조부식층이 발달되어 천연하종이 불가능할 때 적당한 불을 넣어서 조부식층을 제거하여 천연하종을 가능하게 하고, 또 관목과 잡초가 우거진 임지에 인공식재를 하려고 할 때 식재 직전에 불을 넣어 제거할 수도 있고, 또한 임지에 약한 불을 넣어 고열에 강한 주수종, 내화 수종은 살리고 잡수종을 제거하여 수목 간의 영양과 수분 경쟁을 완화시킬 수가 있고, 병해충 확산을 방지하고 중간기주를 제거, 폐쇄 구가에 대한 천연하종을 유종하고 야생 목초 양과실을 개량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1번 교육과 계목, 법률과 규정에 의하는 방법, 예방에 관한 시설로는 산불 감시시설, 순찰, 임내 작업의 제한, 방화선 설치, 산림 경영상 예방법으로는 산불 발생이 쉬운 일제의 동령림은 피하고 일령림이나 택벌림, 혼혈림을 조성하고, 간볼 또는 가지치기를 하는 동시에 마른 가지를 벌목의 초단부를 제거한다. 그 다음에 2번 인위적인 가해와 대책. 먼저 도벌이 있습니다. 도벌은 나무를 몰래 이제 벌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 년이에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지피물 채취도 임지에서 유일한 유기질 공급원인 낙엽이나 지피물 채취는 생태계 파괴 및 임지 황폐화를 초래하고, 경계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경계포를 반드시 설치하고 설치 시에는 인접 산림이나 소유자와 공동으로 측량하여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다음에 이제 기상적인 피해로 넘어가시면, 먼저 저온에 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저온. 첫 번째로 서리해라고도 하고 이제 상해라고도 많이 나옵니다. 상해 같은 말입니다. 서리해나 상해. 먼저 이 가을에서 초겨울 사이에 눈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시기에 급강한 기온에 의해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이른 서리해, 조상에다가 좀 밑줄을 쳐주십시오. 혹시 없으면 좀 적어주십시오. 조상. 그러니까 서리가 빨리 내린다 이거죠. 조상. 아침 조자를 써가지고. 그 다음에 나무가 이른 봄에 활동을 시작한 후 서리가 내려 새순이 말라 죽는 것을 늦서리의 피해라고 한다. 이건 만상은 가득 찰 만자를 써가지고 이 늦은 봄에 이미 순이 좀 펴가지고 하는데 서리가 내리면 다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조상과 만상. 그 다음에 상해 정도, 이 서리에 의한 피해에서 먼저 수종에다 좀 밑줄을 그으십시오. 수종은 유지 함량이 낮고 전분 함량이 높을수록 피해가 큽니다. 날씨도 밑줄을 좀 쳐주시고, 바람이 없고 맑은 날 새벽, 그 다음에 수령도 밑줄을 쳐주시고, 유령목이 아무래도 어리기 때문에 더 피해가 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형도 밑줄을 쳐주시고, 습기가 많은 저지대나 계곡 사이 분지 등의 피해가 크고, 방위도
북면이 더 춥기 때문에 더 피해가 크겠습니다. 그 다음 묘표지에서 상해, 서리죠. 서리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먼저 묘포에서는 주풍 방향에 방풍림을 만들고 저온지에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상해를 받기 쉬운 수종은 가급적 파종을 늦게 실시하고 묘상에 낙엽이나 즙을 덮여 묘목의 상해를 방지하고 추비는 가급적 속효성 비료를 주는 동시에 늦가을까지 가지가 도장되지 않게 칼리 비료를 주고 지상 10m 정도의 높이에 송풍 장치를 하여 인공적으로 상하 공기가 섞이게 하여 온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요 묘포지의 상해 예방 방법도 좀 밑줄을 쳐주십시오. 밑줄을 쳐주셔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가지죠. 5가지 숙지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조림지의 상해 예방 방법. 첫 번째로 내한성이 강한 조림 수종을 선택한다. 그다음에 습지에 조림할 때 배수와 두둑을 만들어 식재하고 상해에 약한 수종은 음지에 가식하여 발화를 늦춘 후 식재하고 상초를 제거하여 과도한 잡초를 방지하고 그럼 천연갱신을 피하고 상층목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 외림의 벌채는 이른 봄에 하도록 하고 조림용 종자와 묘목은 그 지방에 가까운 곳에서 구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상렬은 잠깐 껐다가 30분 지났게